예, 쌤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교육의 문제점하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습법 이름이 삼천 영어예요. 그 의미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0분 동안 영어로 얘기하고 첫 문장, 구문 문장을 순서대로 쫙 기억하자. 저희들이 보는 영어 문제는 이제 시험 위주로 우리가 영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1 때까지 첫 문장 구문 암기하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을 중학교 때 가리키면 우리의 그 영어 교육의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넘어서 의사소통으로 가는 첫 문장의 기적.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첫 문장 암기를 저희들이 천문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는 시험을 위해서, 시험 점수를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이것이 영어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험 자체가, 수능 자체가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안 봐요. 그게 반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거를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이런 걸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리는 거고요. 또 시험 자체가요, 그 출제자의 의중을 맞추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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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요, 이래서 1등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는 약간 부실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교육부에 들어가면요, 우리 영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의사소통이 있다래요. 의사소통을 잘해서 국제적인 인물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근데 평가는 반쪽이에요. 그 뭐 선생님들 또 수능이 또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1점, 2점에 막 굉장히 상사가 관리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점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년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외국인 앞에 쓰면은 말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울렁증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는 제쳐주고요, 대학을 나와도 그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볼게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단어 많이 외웠잖아요. 뭐 해석도 하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4천 개 단어, 그때는 4천, 6천 개 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억나나요? 발음 기억나세요? 액센트, 의미 정확히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었어요. 천 문장 정도 영어로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도 아니었으니까요. 문장을 천 개만 했겠어요? 문제 푼 게 몇천 문장인데, 또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빠른 속도로 얘기하면 제대로 알아듣나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난리치고, 저희 때는 과외 공부를 이렇게 난리였어요. 과외 공부 학원 이 난리를 쳐서 대학은 들어갔는데, 졸업은 했는데 영어는 꽝이라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그런 거죠. 그럼 저희들이 해결책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첫 문장 암기 기술이 있는데 이걸 가리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의사소통도 되고 수능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법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냐? 고2는요, 고3은요, 이건 언터치블해요. 수능에 맡겨, 수능 준비하도록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두고 중학교 때 뭐 고1까지 그 정도는 우리가 영어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걸 좀 시켜보자는 거죠. 이상하게도 시험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끝나고 나면 얘가 증발해 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이 6개월 전에나 만점 받은 시험인데 이게 답이 이거였나? 저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지식이 빨리 나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암기를 시키고 했다면 암기가 되면요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의사소통에서 순발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암기가 안 되면 순발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직 첫 문장을 우리가 잘 정착시키면은 수능도 그리고 의사소통도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시의 기초 체력 완성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첫 문장이 이제 구문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시를 준비할 때는요 구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일 먼저 단어 필요하고요. 물론 문법 알아야죠. 그 다음에 구문이 되어야만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문제를 풀고 야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냐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단어 6,000개, 8,000개, 9,000개 요즘 9,000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문법 중3 정도는 완전히 책을 쓸 정도로 알아야 돼요. 구문 적어도 첫 문장 정도는 애들이 그냥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만 고난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그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문장을 어떻게 하느냐?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and grammar 이거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또 뭐 시켜요? 우리가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고요. 이해고요.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보는 건 이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스피킹을 하려면 암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습득이고 이거는 학습이에요. 영어는 습득이 돼야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습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암기가 되면 그냥 툭 나올 수 있고요. 또 암기된 문장은 그 어순 같은 것이 맞잖아요.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군요.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습득하는 거, 이게 암기죠. 이해를 하는 건 시험에는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는 물론 그리고 습득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습득은 암기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 차이는요, 내가 얼마큼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꺼냈을 수 있느냐, 암기가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문장만 암기하면 영어 잘합니까? 저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사소통은 이제 보통 그 스피킹 같은 거, 유창한 영어를 한다는 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암기 자체만으로는 안 돼요. 암기는 시작이에요. 이 시작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응용을 해야만 이게 영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어는 학습이 아니에요. 학습이 시작이죠. 근데 습득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죠. 암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암기는 시작 포인트예요. 첫 문장 암기하면 영어 잘합니까? 시작이 잘할 수 있는 영어의 시작이에요. 반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학생들에게 30분 정도는 반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0분 정도는 이 배운 것을 반복 연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어가 생기기 시작하죠. 응용 문장은 무엇인가? 이 응용 문장은 무엇인가? 이게 암기했죠. 반복 연습했어요. 내 거 됐습니다. 이제 응용을 한다는 건데요. 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첫 문장을 배웠잖아요. 잘 쓰게 됐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영어를 하기 좀 빡빡해요. 그래서 각자가 있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서 요걸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그걸 응용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더블 E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과계통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바짝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듣는데, 또 무슨 뭐 좀 뭐 예술 이런 거는 좀 둔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제 친구도 미술한 친구가 있는데, 얘가 만나면 계속 미술 얘기만 해요. 조각이 어떻고 뭐 거기 갈래 뭐. 관심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종사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은 비즈니스만 해요. 만나면 비즈니스 얘기만 칩니다. 어떤 친구는 뭐 요즘 스탁이 이렇게 또 난리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스탁 얘기하면 제대로 듣질 않아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처한,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한 일을 하고 그 분야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운 거를 이런 분야에서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응용 문장이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4만 문장 혹은 3만 문장을 응용을 시키고요. 암기는 사실 1000문장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1000문장 이전에 한 300문장을 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4만 문장의 응용 문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어 저변 지식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토플을 받아 좋고 토익을 받아 좋고 아이엘츠를 받아 좋고 수능도 좋아요. 내신도 좋아요. 이게 문제 다 없어요. 이것만 되면 돼요. 미국 대학에 갈 수도 있어요. 미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기회는 이런 거를 만드는 기회를 만드는 토대를 우리가 쌓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만 문장, 2학년 때 만 문장, 3학년 때 만 문장. 어떤 애들은 3학년 때 다 끝내요. 이 1000문장을.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한 1300, 그래 1300이군요. 1300, 4만 혹은 3만, 중3까지만 하고 고의를 안 한다면 3만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응용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다 되면 영어가 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영어 2개월 만에 뭐 끝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영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영어요? 2달도 안 돼요. 문장 10개만 외우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거죠? 저희들이 말하는 영어라는 건 영어 기회를 갖는 거예요. 저 기회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인데, 나 영어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영어 안 됐으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응용 문장을 만들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암기하는 문장들이 대부분 패턴 문장이거든요. 패턴 문장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I'm glad that 같이 that가 접속사잖아요. 그 뒤에는 중문, 단문, 복문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올 수 있죠. 요거를 조정해 가지고 난이도 조정하고 타픽을 조정해 갖고 이 응용 문장을 좀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크래션 교수, 유명한 언어학자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인풋 가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그분이 말하는 게 아무런 영어를 들어서 인풋이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난이도를 가진 것을 인풋시키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그렇게 임플리멘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만 문장 정도의 영어에 노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이룰 수 있고 저변 지식이 아주 착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4만 문장 하려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은 듀얼 코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문장을 그림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기억을 한다. 여기에 유추란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어 해석이 없어요. 한국어 해석을 주면요, 한국 애들은 해석만 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인텐드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질 않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요 중학교 1학년 뭐 한 4, 500개는 저희들이 해석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한 3, 뭐 4만 개니까 엄청, 그러니까 한 500개, 1000개 정도는 우리가 해석을 붙여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여기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해석을 안 해줘요. 없어요. 그림하고 영어 문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장을 뜻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fraid I don't have the right answer. I am afraid we missed the best chance already. The thing is, work feels hard because many tasks come at the same time today. The thing is, I feel stress when plans change without notice. If there is anything you want to ask, please tell me 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to help, just call me. If there is anything missing, we can buy it later. I am thinking about working with my team more actively so the group project feels easier. I am thinking about reviewing my notes every evening to remember lessons more clearly. I am thinking about balancing study and rest better because stress affects my learning. 예, 조금 전에 그 보신 것은 그 샘플이에요. 저들이 4만 문장 아이들한테 제공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4만 문장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것도 좀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나아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들으면 영어만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만 들으면서 그림과 유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 4만 문장 후에는 문해력 개성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거의 같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문장 암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게 쉬웠다면 벌써 이런 방법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마련한 방법을 따라오게 되면은 이게 쉽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2000문장을 하는 학생들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따라서 온 거예요. 이게 포인트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쭉 따라왔을 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습득을 위한 반복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고 이런 방법은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군요. 스티븐 크래션 교수는 그 언어학자인데요. 인풋 가설로 굉장히 유명해요. USC 그 교수님인데 지금 은퇴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언어를 배운다는 거, 특히 너희들이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인풋을 무지하게 집어넣어야만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학설로 제시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미국 애들이 이 모델과 똑같더라고요.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애들이에요. 4살까지는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걸 대충 알아듣고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해주는데 이 녀석들이 6살이 되면 못하는 말이 없어요. 아주 깜짝 놀라요. 한 달 전에 봤는데 그 다음 달에 가면 농담하고 있어. 어른들하고 농담한다니까요. 야, 그래서 이분이 그 크래션 교수가 말하는 게 이런 거를 학술화 시킨 거구나. 이 4년 동안에 애들이 무지하게 많은 인풋을 집어넣죠. 걔네들이 단어를 알겠어요. 무슨 뭐 문법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그림과 동영상으로 된 걸 보고 애들이 인풋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애들이 근육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려면 이제 뭐 턱이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게 좀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6살 되면 그냥 아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요. 그래서 이러한 원어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학술적으로 요약한 것이 스티븐 크래션 교수의 그 인풋 가설인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천문학 암기라는 기술을 덧붙였어요. 그게 왜냐면 스티븐 교수 같은 분은 사실 영어를 배우기 얼만큼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영어는 또 이 어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순을 맞춰서 빨리빨리 얘기한다? 이거는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암기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스피킹한 부분을 더 가속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 학습법이 뭐 근거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티븐 크래션 교수의 인풋 가설 플러스 첫 문장 구문 문장 암기 기술, 이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쉽게 그 공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그런 장치를 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Giraffe. I don't know how the fire started in the giraffe area. Ladder. I think he should buy a new ladder. Soda. Don't even think about drinking another. Girl. It is said that the girl's father used to be a talented pianist. Eraser. I don't feel like radio. It is my fault for not fully charging the radio before this emergency.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학생들이 그 Abdullah. 복습하는 데 I 굉장히 usually 좋죠. have trouble understanding my boss because of his Arabic pronunciation. 이미 이런 건 뭐 300문장 정도는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이제 2000문장, 1000문장, 2000문장 하는 학생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문장 하면 4시간 걸려요. 그 이거를 순서를 틀리지 않고 한다는 게 조금 그렇죠. 여기서 는 30초 정도 제가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She is wearing a school uniform and carrying a bag. I take for granted that school uniforms helps students focus. John is learning how to fix a school uniform. Students keep it in mind that proper care makes uniforms last longer. 이 문제는 그렇게 길지가 않죠. Michelle is A2에 giving. A2. Michelle 중학교 2학년 is 정도. showing her friends how to fix school uniforms. Write in your notebook. which are used when we seek inner 뒤로 calm, 넘어가면 문장이 조금 길어져요. help us find and maintain spiritual balance. John quickly evacuated the building when he heard the alarm bell. 예,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문장까지 우리가 그 암기하는 거 그 기술은 뭐 인증이 됐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큼 걸리냐? 이 1000문장 암기 자체는요. 앞에서 한 학생들은 한 4개월 걸렸어요. 두 분이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한 4개월 걸렸는데 이걸 맘 잡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맘 잡고 하면 한 2개월, 3개월에도 할 수 있어요. 방학 동안에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집중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딜링하는 그 학생들은 중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영어만 합니까? 뭐 수학도 해도 과학 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4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 원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중학교 1학년 여기까지는 한 3만 문장, 300문장 암기, 3만 문장 응용 문장. 그게 된 아이들은 1000문장을 하면서 여기서도 한 10,000문장 정도 하면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밸런스 균형이 잡힌 그러한 영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4년 정도에 이제 1000문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100문장 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또 다른 100문장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도 다른 뭐 문법도 있고 뭐 회화도 있고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1000문장. 1000문장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벅차요.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이 방법을 따라서 쭉 해온 애들은 그게 쉽죠. 어떻게 보면 좀 길죠. 4년 동안이 길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기회라는 거 이런 거를 기회 창출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제
만문장씩 있어 4만 문장이 있지만 이 정도의 노력이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회, 학문적인 기회, 취업의 기회 이런 거는 비교할 게 아니죠. 그래서 길긴 길어요. 동시에 우리가 학원을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스테이블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니면 고3까지 우리 학원에 나온다면 그거는 운영하는 데서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학원 애도 조금 관련을 했었는데 원장님이 밤나 그래요. 선생님 이번에 브레이크 이븐 됐어 그래요.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그 학원은 250명이 등록을 해야 돼요. 원장님도 이거 안 되면 막 그냥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뭐 직원들도 있고 또 렌트비가 얼마나 더 비싸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제공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하게 될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뭐 4년 6년 보내주실 거를 약속하셔야만 우리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이런 영어 실력을 갖는 걸 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면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첫 문장의 내용을 이 첫 문장의 내용은 무슨 뭐 hello,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뭐 conversation이라고 그러죠. 회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구문 문장이에요. 구문 문장은 쉽게 얘기하면 수능에 문제들이 많죠. 수능이 우리나라 수능이 보통 문장들이 아닙니다. 다 외국에서 논문 뭐 이런 데서 막 가져와서 짜깁기를 해서 만드시는데 이런 문장에는 꽤 쓸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내신도 뭐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에서 중요한 그 표현들, 문법 요소들을 뽑아 놓은 것을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구문을 잘하면 구문 첫 문장 정도 하면은 내신 아니면 수능에 나오는 문장은 적어도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장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문장 구조는 파악이 되고요. 독해 실력도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우린 이거는 수능을 위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위해서? 스피킹을 위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스피킹의 기본 교재로 쓰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영어를 하면은 제가 이게 미국에서 보면요. 이 정도 영어를 하면은 미국 쪽에서도 중산 측에 들어가요. 중급에 들어가요. 그게 로우 클래스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리트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서 학문적인 것도 되겠고요. 이런 거 되고 이 정도 라이팅을 하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목표를 좀 높게 잡아요. 그래야만 애들이 조금 잘못해도 어느 정도 쓸만한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라고 그러죠. 수능도 잡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도 올리는 그런 것을 스피킹 교재로 훈련 교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거 아니까 많습니다. 이제 뭐 1년에 10,000문장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4만 문장 아니에요. 많죠. 어떤 애들은 이걸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애들은 이거 2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언어에 탤런트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4만 문장이 좀 어렵긴 해요.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듀얼 코딩에서 그림하고 그걸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학생 애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AI를 안 쓰는 학교는 없을 거예요. 학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선생님들이 중학교 1학년은 이걸 좀 필요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정도 올라와서 기초를 좀 넘어서게 되면 이런 식의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왜냐면요. 챗GPT가 더 잘해요. 챗GPT가 뭐 불평도 없고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잘해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사용해서 제가 챗GPT라고 말씀드렸는데 챗GPT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AI 툴 있잖아요. 클라우드에 있고 뭐
퍼플렉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뭐 물론 챗GPT도 있고 그런 걸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클라우드 API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스피킹 채점기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한국어 문장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준비할 시간을 뭐 3초, 5초 준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얘기를 해요. 뭐 원스 어쩌고 얘기를 하면 얘가 그 소리를 듣고 채점을 해줘요. 10문장을 이제 테스트했는데 야, 6문장은 맞았어. 아, 한 문장은 좀 이상했어. 야, 이건 좀 2개 틀렸더라. 나머지는 F야. 토탈 77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 영작 숙제를 내주고 그러면 첨삭을 해주죠. 첨삭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스피킹까지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어요. 아, 이건 문법. I'm glad that I went to the news.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 이 문장은 복문입니다. 복문이란 주절과 종속절 뭐저고 뭐 시제 일지 이런 걸 줄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 교사들이 가리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할 일이 줄어든 거죠. 막 50명인데 애들 그 숙제를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웬만한 거는 이 AI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중요한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 몇 문장만 물어본다면 선생님들의 그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아,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트위킹 하면은 프롬프트를 조정하게 되면은 중학교 1학년용으로 설명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초적인 게 필요가 없겠죠.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이럴 땐 중요한 문법의 요소하고 예외적인 거 어떻게 사용하면 더 좋은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기초적인 문법. 아무래도 수능 같은 데 올라가면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 QA, 음성 QA. 챗GPT가 음성으로 질문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요. 내가 영어로 질문받고 영어로 대답하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챗GPT 대화 모드가 있어요. 그걸 할 때는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고 디스커션을 영어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준비시키는 거죠. 발음 교정도 돼요. It sounds like the elephant is very hungry again. 이런 말이 있다라면은 이제 성우가 이걸 불러줘요. 그리고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몇 초 후에 학생들이 그것을 녹음을 합니다. 학생들이 It sounds like the elephant is hungry again. 이렇게 따라해요. 제가 말해놓고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챗GPT가 아니 저기 이 API가 맞았어, 맞았어, 여기까지 맞았어. 야, 근데 이게 뭐냐? 헝가리가 뭐냐?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아, 내가 이 발음을 틀리는구나. 이걸 학생들이 알 수 있죠. 이거 헝그리라고 하네. 그래서 it sounds like an elephant is hungry again. 이게 틀렸네. 아, again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뭐 발음을 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AI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정말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시간 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 단어 학습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깜지하고 문장을 하는 걸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깜지는 언제 쓰냐면요. 시험 볼 때 시험 전에 확인하는 건 무조건 깜지를 해야 돼요. 보통 때는 문장으로 유추하는 거를 저희들이 권장해요. 왜냐하면 단어가 한 가지 뜻으로 쓰이지 않거든요. 뭐 기본 동사 이런 건 어떤 건 30개 이상의 뜻이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오는 걸 이제 유추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유추하는 거를 좀 도와주고요. 시험 때는
그 스코프가 작잖아요. 어떤 단어 내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딱 집어서 원투원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시험 점수는 아무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동영상으로 의미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The boy is reading a book in the park.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해석을 안 붙여줘요, 우리가. 그 대신 그림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사람들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붙여주죠. 그러면 한국어를 제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에 효과가 떨어지죠. 이렇게 보면 애가 있네, 책을 읽네, 어디 앉아 있네, 있으니까 정말 예쁘게 생겼네. 이런 걸 애들이 금방 perceive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을 보는 게 보이 있구나, reading 있네, park 있네, book 있네. 애가 공원에서 책 읽는다는 얘기네. 의미가 그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이 유추된다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몇 문장을 해요? 4만 문장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추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문법적으로 가리켜요. 야, 너버 주어야, is 플러스 ing, 진행형 알지, reading이 동사야, 타동사, 목적어 나온다. 북이 나왔어. 이거는 뭐 한정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주요 요소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부사가 나온다. 부사,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알지? in the park, 전명구야. 이거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뜻은 소년이 파크에서 책을 읽는 중이라는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해 주면 정확해요. 그런데 그거는 학습이지 이해지 유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스피킹 할 때도, 리스닝 할 때도, 리딩 할 때도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 준 뜻을 유추로 얼추 맞히는 거예요. 근데 유추는 시험에서는 안 되죠. 유추는 절대로 안 돼요. 시험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유추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4만 문장 뒤에 나오면 유추해서 이해하는 거나 문법 분석해서 이해하는 거나 뜻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장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능에 들어가면요, 그 문장들을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능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분 30초, 40초 이것 중에 그냥 한 문장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한 문장이라도 틀리면 스카이 못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텐스하죠. 그러니까 읽는 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4만 문장으로 훈련이 된 애들은 문해력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문장을 읽을 때 이게 뭐 여기 뭐 이거 분석하기 전에 뜻이 들어옵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의 뜻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문해력이 생겨서 문장을 분석하고 맞는 답을 찍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예, 이 천문함이 어떻게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그 의사소통과 수능을 다 다루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고 그런 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방법을 다른 학원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되고 수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차별화된 강점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인지도 상승과 신뢰도 이런 것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이 비즈니스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제 보호받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이 학원의 비즈니스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인지도 높아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원은 수능을 준비시켜요. 어떤 학원은 수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까지도 제공을 한다면 부모들의 선택은 이 학원이 될 거죠. 나중에 제가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회에 대해서 학문의 기회 아니면 뭐 취업 같은 거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 학습법을 개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갖고 계신 프로그램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쓰면은 그건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병행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편하는 것은 좀 그 운영상에 그 혼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건 그대로 하시고 사이드로 병행해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쭉 되고 있는 게 있죠. 그럼 이것만을 하셔도 돼요. 병행해서 우리가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기존에 있는 것만 하고 어떤 학생은 이게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런 수능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요. 또 확장할 수도 있겠다. 그 요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동네 영어 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대요. 알고 보니까 그 학원에서 동네 어학원에서 가리키는 게 무슨 뭐 회화 뭐 이런 걸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AI가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이런 거로 봐서 트렌드가 점진적으로 AI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3천 영어는 독특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을 때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이것이 학원 운영에 안정적인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 천일문이라는 책을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요. 이게 구문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일문, 천문장 구문을 가리키거든요. 저희도 구문을 가리켜요. 그래서 천문장이 있는데 이게 비슷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비슷하지 않으면 이걸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한국 학생들이 여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 이 정도의 스타일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냥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 저희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다 하는데 이거 플러스 니들이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한 거 암기까지 해줄게. 이런 그 평을 받는다면은 너희는 이것만 하지 우리는 암기까지 해 하면 이러한 브랜드가 더 그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6년 동안 우리 학원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학원은 애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미국 대학의 온라인 코스를 잘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는 것을 보장합니다. 학원이 이걸 보장하고 부모가 이런 것을 커밋하게 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비즈니스 면에서는 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 학원은 수능 걸 목표로 해요. 스카이를 보냅니다. 3천 영어를 쓰는 학원은 수능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 스카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온라인 코스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그런 대학이 온라인 그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요. 큰 학교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그런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크고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낮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얘기하니까 그 학교에 나왔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하이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뉴저지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는 데인데요. 이 학교를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 광고가 특이해요. 캠퍼스에서 공부한 애들 온라인으로 공부한 애들 졸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수여자 누구누구의 증명 수여합니다. 요 이름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좀 잘못된 걸 배우는 게 아닌가. less qualified 된 어떤 걸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됐다고 해서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카이를 지원했어요. 근데 올해요. 그럼 무조건 스카이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정말 잠을 못 자고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그냥 지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것도 1.2점 차이로 안 돼요. 그냥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겠습니까? 물론 재수할 수 있습니다. 재수해도 돼요. 근데 이 아리조나 하고 뭐 거기서 오래요. 그러면 여기를 재수를 할까 여기를 갈까 초이스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국 대학의 온라인 코스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학교 이런 학교들은 학생 수가 한 4만 명, 5만 명 돼요. 뭐 BA부터 BS up to all the way PhD 뭐 연구기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은 뭐 등록금만 내면 그런 가는 학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SAT 준비하셔야 되고요. 에세이 하셔야 되고요. 학교 성적 괜찮고 이 모든 것이 되고 플러스 영어가 되면은 이게 기회로 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런 건 기회예요. 우리가 어렸을 중학교 때 이런 수능뿐만 아니라 그 뭐죠? 그 의사소통을 하게 했다라면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100% 얘기했고요. 또 집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죠. 뭐 미국 물가 좀 비싸죠.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의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간단하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첫 문장을 암기하는 거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학원은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어떤 학원은 스카이는 물론 세계적인 나라의 그 영어권 나라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한다면 저는 그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직업 면에서도 좀 얘기 되는데요. 요즘 청년들의 그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어떤 분은 삼수를 했다 그래서 난 재수를 삼수한 줄 알았더니 대학을 삼수한 줄 알았더니 그 어떤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겠죠. 이런 데를 지원했는데 3번 떨어졌대요. 그 또 아직도 또 한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힘든 과정 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널싱의 계통을 좀 생각해 볼게요. 네, 널싱 계통에 여기 널싱이 나오군요. 예, 그 의사소통이 돼요. 그 대학을 갔는데 널싱을 갔어요. 그 졸업하고 엔클렉스 시험을 봤습니다. 엔클렉스는 그 RN을 Registered Nurse 하는 그 라이센스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미국의 널스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있어요. 한국 그 널스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환자들이 싹싹하고 막 그냥 정말 에너지 넘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면은 어렸을 중학교 때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고 이렇게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그 한국의 그 평균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널스들의 그 물론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좀 작은 경우도 있겠지만 미국은 한 10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 환율을 따지면 뭐 이게 3배인가? 3배인가요? 2배, 3배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RN 같은 경우는 미국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적어도 뭐 어느 인구가 얼마 되면 병원이 꼭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인 간호사를 많이 원하고 영어 소통이 되고 또 보수도 어느 정도 받으면 이게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뭐 RN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주든지 가서 살 수 있고요. 하와이도 가서 살 수 있어요. 알라스카도 가서 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첫 문장을 통해서 영어 소통을 하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창한 영어는 글로벌 기회 접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영어 가리키는 이유가 영어 소통을 잘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국경이 없는 노동시장의 참여 권리다. 또 해외 원격 근무할 수 있고요. 더 높은 보상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지식과 기회에 접근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70%가 영어라고 하잖아요. 새로 나온 테크놀로지 전부 영어로 된 것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어로 인해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원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제 정착을 했어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 3년. 근데 스카이 뭐 의사소통 다 돼요. 이런 학원에서 이게 된다면은 다른 데 있는 부모님들도 그런 학원에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중고등학교 5,500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 10%면 500개라고 따지죠. 그럼 500개의 분원을 만드는 거는 쉽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정착하기가 시간이 걸려요. 3년 안에 3배, 여러분의 분원의 숫자가 150개라면 3년 안에 500개, 3배, 분원을 3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건 그냥 팩트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수능에 왜 스피킹이 없냐? 라이팅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 교육부의 대답은 항상 한 3가지 정도 돼요. 우선 이게 페어하지 않다. 페어 문제가 있다. 언페어한 것이다. 왜?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애들에겐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또 하나는 돈이 안 된다. 예산이 안 된다. 예산 안 된다.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운영 책임자라면 수능에 스피킹, 라이팅 같은 거 이런 문제 없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 개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못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약간 핑계 같은 느낌이 핑계인가? 핑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건 can't 할 수 없다 해서 첫 문장 암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변경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못 보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 교육자의 양심이 이런 거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비즈니스에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만 어떤 걸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도 만족스럽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중학교 때 가르쳐 주므로 애들에게 기회를 갖게 한다는 면에서 교육자로서 어떤 양심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6월 30일 날 미국으로 다시 가는데요. 한 2달 좀 넘게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거를 보시고 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은 만나 뵙고 우선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지를 의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요 영어 이름인데요 샘팍이고요 52인치라고 카톡 아이디가 되어 있고 이메일은 이렇게 되고 한국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건 한국에 쓸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이건 6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은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상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